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환율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 요즘에 여기저기 제가 가봐도 이창용 하는 총재에 대한 비난 크죠. 4월에 임기가 떠나는데 내일 모레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금통위를 할 때 어떤 발언을 할까라는 그런 얘기들 한번 해드리면서 환율이 또 올라서 지금 1,480원대인데요. 여기 뚫으면은 답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뚫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벤트들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장중에 어제 1,470원 찍었고 역외 환율에서 안 눌려져요. 안 눌러집니다. 지금 다시 1,468원 여차하면 또 70원도 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여기저기의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 작년을 돌아보면 12월 29일 정말 귀신같이 한편의 드라마같이 외환 당국이 총출동해가지고 한번 환율을 눌렀죠. 그래서 1,429원대까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1,484원에서 뭐 20원대까지 밀었으니까 거의 30원, 40원을 참 잘했다. 그러니까 민 걸로만 보면 그랬었는데 문제가 새해 들어 다시 터집니다. 이제 40원대까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뭐 있는 돈 없는 돈 쏟아붓고 환율 53원 떨어뜨렸는데 이게 며칠 갔느냐? 다시 40원, 오늘 만약에 10원도 뭐 오르면은 50원, 이거 그냥 달러 소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환 당국은 이제 구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죠. 뭐 저도 실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외환 보유고의 증감을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통계를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소폭 줄었습니다. 26억 달러가 줄었어요. 3조 넘게 이제 줄게 된 건데.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이게 줄어든 게 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올해 연내 보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되고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였었고 달러가 계속 들어올 요인이 많았잖아요. 게다가 12월에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달러 외환 보유액이 늘지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판에도 26억 달러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제 외환방어에 쓴 거죠. 달러를 그만큼 소비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은 따로 뭐 체크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이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오니까 변칙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을 때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근데도 못 막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달러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몸값이 오르고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누가 이렇게 새해 들어서도 그냥 미친 듯이 달러를 사고 있는가? 주체는 크게 두 개입니다. 뭐 이건 명확하죠. 첫 번째는 서학개미입니다. 서학개미가요. 연초 신년 들어서 9일까지 통계인데 뭐 어제 또 살 수도 있습니다. 9일까지 19억 4,200만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우리 원화로 뭐 2조 8천억 거의 3조잖아요. 이게 동일 기간 9일 대비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이제 우리의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산 거고요. 작년 같은 기간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를 봐도 무려 43% 우리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더 산 겁니다. 실은 전에 기록이 그 추석 연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대거 우리 작년 추석 연휴 때 막 샀는데 그때보다도 이번 1일부터 9일까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천억 달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학개미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서 이게 달러가 빠져나간 것 하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거 못 막는다. 왜냐하면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을 워낙 믿음이 굳건하고 간밤에도 보십시오. 파월이 뭐 형사 기소 가능성이 된다. 이란, 그린란드여도 다우, S&P 500, 러셀 2000 또 사상 최고가를 찍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래서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지체가 기업인데 이번에는 수출 기업이 아니라 수입 기업입니다. 수입 기업들은 이제 물건을 수입하고 그걸 달러로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입 기업들이 어떤 분위기냐면 이게 외환 당국을 믿으면 좋은데 야 이거 못 믿을 것 같아. 이게 계속 원하는 올해도 지방선거 있고 더 찍어낼 것 같으니까
그냥 원화 더 찍어내면 원화 원급 더 떨어져. 그럼 달러 더 강세야. 이래서 과도하게 지금 달러를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제를 쳐야 되는데 1,420원에 결제를 할 거 나중에 1,500원에 결제하면 수입업자는 얼마나 손해를 대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두 주요 주체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 원화 이 약세, 이 환율 상승의 다른 점은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도 원화가 약세돼도 외국인들이 뭐 주식 채권들을 샀잖아요. 그래서 뭐 환율 미스테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신년 들어서는요. 환율이 오르면 여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과 국채를 팝니다. 이제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원화 약세면 주식 채권 매도. 이게 어느 정도가 맞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1,480원, 지난번 전고점이 1,484원인데 여기를 또 뚫었다.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뭐 미스매치가 아니라 환율 미스테리가 아니라 주식을 꽤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환율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다시 연구해 봐야 되겠죠. 가령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내일 모레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은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창용 총재가 이제 4월 임기거든요. 물론 아무 짓도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금리 인하 종료 선언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못하더라도 이제 당분간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하는 종료다. 저는 이거 말아줘도 꽤 효과가 있다. 왜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뭐겠습니까? 동결 아니면 인상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외국계 IB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이 3분기, 4분기에는 이 환율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전망도 지금 리포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창용 총재가 내일 모레 금통위에서 적어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종료 선언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동안의 이창용 총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어떤 행동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내일 모레. 또 하나, 지금 서학개미를 유인한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제 뭐 이런 좀 귀여운 아이디어를 하나 냈잖아요. 국내 복귀 계좌라고 해서 RIA 내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들어오면 다 깎아주고 2분기에 들어오면 절반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나오다 보니까 좀 효과가 없다라는 게 나와요. 일단 뭐 국회도 통과를 못했을 뿐더러 뭐냐 이게 비과세를 5천만 원까지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5천만 원이면은 내가 미국 주식에서 그거 세금 양도세 깎아주는 것보다 더 먹을 수가 있는데 왜 팔어? 이제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RIA 국내 복귀 계좌를 하면서 놓쳤던 게 이제 됐어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팔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계좌 하나 두고 1년간 국내 주식 놓고 미국 주식 판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아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 계좌를 또 파요. 그걸 가지고 미국 주식을 또 사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이거 다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예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RIA를 어떻게 복구를 하냐. 일단 비과세 주는 거를 5천만 원 말고 1억까지를 더 확대를 하고 1년간 국내 주식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만 1년간 너는 미국 주식을 못 산다. 이 금지 조항도 넣어야지 이거 세금 빼먹기죠. 완전히 비과세는 비과세도 받고 또 갈걸요? 그러면은 환율도 못 잡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강도 있는 정교한 국내 증시 복귀 계좌의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 이런 제언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우리 힘은 아닌데 환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어부지리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내일 밤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이 재료가 반영이 될 텐데 미 연방대법원입니다. 물론 이 오피니언 데이라고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이게 관세에 대한 판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처럼. 하고 오피니언 데이였는데 다른 판결이라면은 이제 2월로 넘어가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진짜로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이고 이게 무효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 맺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 올해부터 200억 달러 나가야 됩니다. 10년간 2천억 달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단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한미 관계도 과거의 FTA 체제로 회귀해야 되는 게 이게 정론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만 정론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한구 본부장이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뭐 여러 의미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여한구 이 통섭보수 본부장이
만에 하나 내일 밤에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떻게 이 한미 관세 협상을 딜을 쳐야 될지도 그거 보러 이제 미국에 지금 파킹한 것 같거든요.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한고 본부장 일단 뭐 변수 많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목요일 날 다 몰리죠. 금통위하고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고요.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이긴 한데 이게 이제 파라볼릭이거든요. 일봉에선. 파라볼릭이 이렇게 떨어질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파라볼릭 밑에서 같이 떨어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뚫고 위로 가버리면 이건 꽤 안 좋은 신호예요. 가령 뭐 이거 이치를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여기 앞부분에도 파라볼릭이 떨어질 때 뚫고 가잖아요. 그럼 꽤 큰 시세가 나와요. 가장 좋은 거는 파라볼릭 밑에서 누를 때 같이 밑에서 계속 눌러야 이런 추세가 나오는데 여기 위로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오늘 내일에서 여기까지 또 가버린다? 이건 이제 다 못 받아요. 주봉으로 가도 이건 정말로 이게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까지 억지로 눌러놨잖아요. 근데 지금 60주봉도 못 맞은 채로 이게 다시 이게 튀어 올리는 조짐이었고 만에 하나 여기를 제껴버리면 60주봉은 못 누릅니다. 여기에서 한 지금 2주, 3주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적어도 여기까지 눌러놔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와야 60주를 밑으로 누르지 이거 못 누르면 위로 날아갑니다. 월봉은 진짜 더 최악인 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 60월봉이 여기까지 지금 올려왔는 이게 지금 우리 원화를 약세로 만든 세력의 힘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쌍대라고 해서 같은 월봉을 똑같이 누르면 이게 죽는 건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고요. 여기 지난주에 또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았잖아요. 오늘 이번에 1월에서 이 1487원 여기 4원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60월봉이 돌아서는데요. 여러분 60월봉 돌면 이건 진짜 뭐 유튜브에 나오는 1,500원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주 정도밖에 없거든요. 2주 내에 1,420원대 밑으로 또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외국인 주식 매도 또 국채 매도도 있겠고요. 외환 보유고를 또 투입할 정도로 우리도 배짱은 없을 겁니다. 12월에도 실패했잖아요.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이 있다라는 점도 좋지만 지금 증시 오늘도 또 오를 수가 있겠지만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